안녕하세요. 두 번째 글입니다. 도로는 잔디밭 언덕 너머로 꼬불꼬불. 마치 리듬 체조의 리본띠처럼 꿈틀거린다. 바닥은 푹신푹신 튀어오르는 탄력이 풍부하다. 숲을 지나 언덕에 오르니 멀리서 자전거들이 몰려온다. 바퀴가 커다란 자전거가 맨 앞에 달려온다. 그런데 바퀴에 바퀴살이 보이지 않는다. 안 보는 건지 없는 건지 동그란 은빛 테두리만 돌아간다. 길이 울퉁불퉁해도 몸체는 미동이 없고 바퀴만 들썩거린다. 세발 자전거가 뒤따라온다. 그 모양이 낯설다. 바퀴는 콤팩트 디스크처럼 얇고 형형색색의 형광으로 반짝거린다. 방향과 속도에 따라 빛이 변한다. 삼색 태극 무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여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러 대의 네발 자전거가 기차처럼 줄줄이 매달려 온다. 커다란 인라인 스케이트 같다. 자전거들은 가다가 서로 매달기도 하고 각기 떨어지기도 한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자전거도 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도로가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10살쯤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복장이 모두 이상하다. 그들은 남자아이인지 여아인지 구분할 수 없다. 당장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으나 황당한 낯설미 장벽이 되어 입이 열리지 않는다. 아이들은 내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요정 같은 아이들을 따라가고 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사이로 노랑새와 팔색조, 그리고 이름 모를 긴 꼬리 파랑새 등이 날아다닌다. 높은 가지에 새소리가 얽히고설키어 교향악처럼 들려온다. 언덕 중턱에서 얼핏 움직이는 게 보인다. 어린 여우다. 은빛 털이 우아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미 여우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길 중앙에서 조그만 다람쥐가 길을 막고 날 쳐다보고 있다. 줄무늬의 꼬리가 탐스럽다. 다람쥐는 내가 다가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길석 바위 틈을 따라 먹이를 찾고 있다. 이곳은 동물원일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난 그저 한 폭의 멋진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 구름을 넘어 산기슭을 에돌아갔다. 넓고 푸른 강이 길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강의 이쪽은 하얀 자갈밭에 얕은 물살이 잔잔히 흐르고 건너편은 깊고 푸른 물이 을륜을 쏘아대며 고고하게 흐른다. 강가엔 수양버드나무가 머리를 길게 풀어내리고 있고 아래쪽 기슭에는 갈대와 수초가 무성하다. 그곳에 무지개 모양의 다리가 강 위에 요염하게 걸터앉아 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작은 구름다리다. 다리의 난간에는 선예들의 조형물이 쭉 이어져 있다. 그 조형물엔 칡넝풀이 감아돌아. 넓은 나뭇잎들이 옷자락 위에서 펄럭거렸다. 옷자락이 펄럭이니 조형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다. 다리에 이르기 직전 강가로 샛길이 나 있다. 강가로 나가 자갈밭을 걸었다. 자갈은 곱게 닳아 반질거렸다. 고운 무늬 하나를 골라들었다. 감촉이 따뜻하고 매끄럽다. 물이 맑았다. 물속에서 모래가 가볍게 살랑거리고 있다. 자세히 보니 모래무지가 바닥을 헤집고 있다. 더 깊은 물속에선 한때의 은 빗살들이 휙 지나갔다. 그때 상류 쪽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떠내려온다. 여러 명의 아이가 발가벗은 채 물속을 달려오고 있다. 아이들 소리와 함께 하얀 물보라가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놀란 제두루미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아이 중 제법 성숙한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다. 그 애는 젖무덤이 제법 솟아있다. 그러나 브래지어는커녕 팬티도 입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계속 고기를 쫓아가는데 그 여자아이만 유독 나를 힐끔거렸다. 나는 그 여자애를 손짓으로 불러보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묻고 싶었다.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다. 그러나 여자애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다. 넌 브래지어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난 유륜히 섬세하게 피어나는 아이의 부푼 가슴을 훔쳐보며 말했다. 네?
소녀는 스스럼 없이 정면으로 다가서며 되물었다. 눈동자에 푸른 빛이 돌았다. 그러고 보니 물에 젖은 머리도 브라운 빛이었다. 외국 아이일까? 나는 손으로 브래지어를 가슴에 그려보며 입는 신용을 했다. 아, 옷 말인가요? 왜요? 아이는 재미있다는 듯 큰 눈을 생글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발가벗고 다니면 부끄럽지 않니? 나는 그 아이를 똑바로 볼 수 없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뭐가요? 그때 나의 시야에 모자를 쓴 까만 복장의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 마치 경찰관 같은 딱딱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는 것일까? 마음이 급해졌다. 남자들이 많잖아. 나도 그렇고. 남자요? 널 마주보기가 거북해. 오쌈. 아저씨는 히잡 패티시인가 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내에 유난히 온 신경이 쓰인다. 히잡 그것은 예전 프랑스의 학교에서 이슬람 여학생들에게 착용을 금지하자 학생들이 집단으로 저항했다던 그 얼굴 가리개 말인가? 그런데 브래지어도 히잡인가? 내가 대꾸를 못하고 있자 소녀는 흥미를 잃고 꼴라리. 아니요. 하고 물속으로 뛰어가 버렸다. 커다란 엉덩이를 흔들며 멀어져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난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 나는 왜 시간이 궁금했을까? 무심결에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정각 정오에 다가서고 있다. 그 순간 나를 향해 걸어오던 사내가 걸음을 뚝 멈추었다. 바로 전까지 잰 걸음으로 다가오는 사내로 인해 난 긴장하고 있었다. 정확히 내가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자. 그는 나에게서 관심을 거둔 것 같았다. 그리고 시선도 아이들에게 돌아가 버렸다. 나는 무언가 모를 찜찜함에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소나무 숲 너머로 넓은 논이 보였다. 논은 바둑판 모양의 구획이 없이 끝없이 펼쳐졌다. 겨의 이파리가 바람을 타고 일렁이자 반짝이는 초록빛 물결이 파도처럼 사르르 번져간다. 구릉에는 빗살처럼 총총한 밭이랑이 저 너머로 까마득히 이어져 있다. 굽이진 산자락엔 옅은 안개가 앉아 봉우리가 돛대처럼 떠다니고 있다. 멀리 밝은 보름달이 반쯤 땅에 묻혀 있다. 하늘에서 본 그 옥구슬이다. 보름달은 크고 높아 금방 구름 위로 둥실 떠오를 것만 같다. 나는 솟구치는 호기심에 그곳을 향해 바삐 걸어갔다. 다가갈수록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그것은 웅대한 돔형 건물이었다. 장엄한 건물은 온통 은은하게 빛나는 유리로 덮여 있다. 가까이 이르니 높이와 폭이 100m가 넘는 거대한 성이었다. 건물 옆에는 바로 전에 보았던 괴상한 자전거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한 아이가 유리성 앞에 다가서서 소리쳤다. 달아달아. 둥근 달아. 검은 콩 넣고 참깨 넣어 숭편 만들까? 그러자 소리도 없이 유리벽이 열렸다. 순간 눈앞에 정갈한 로비가 확 펼쳐졌다. 건물 안에도 잔디가 넓게 깔려 있다. 군데군데 키 작은 나무와 화초도 있다. 잔디에는 까맣고 반짝이는 흑요석 바위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다. 바위들은 추상적 동물 형상으로 다듬어져 꿈틀 움직일 것 같다. 여기는 분명 실내인데 마치 미지의 공원 같았다. 모든 게 신비하다. 둘러보니 여러 방향으로 많은 문이 보였다. 문에는 각기 옛날 상형 문자가 새겨져 경건해 보인다. 몇몇 아이들이 중앙 쪽 문에서 나왔다.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와 제각기 흑요석에 털썩 주저앉는다. 이제 보니 그 바위들은 카메룬의 피그마 의자처럼 보인다. 유리성 안은 중앙 출입구 외에도 건물 외벽을 따라 통로가 있었다. 그 통로를 건너라니 유리창 빛이 색종이처럼 잘게 부서져 내린다. 나는 마치 꽃잎이 휘날리는 거리를 떠다니는 느낌이다. 실내 쪽으로 드문드문 작은 문들이 계속 이어져 있다. 문에는 간단한 로고와 함께 화장실, 식당 등 초록색 형광 글씨가 선명했다. 이곳에도 한글을 쓴다. 방에서 아이와 대화도 가능했으니
이곳은 그리 엉뚱한 곳은 아닌 것 같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많은 로고가 보였다. 그중 탁구 라켓 표시가 내 눈에 들었다. 나는 탁구를 좋아해서 중딩 때 선수로 추천되기도 했었다. 반가운 마음으로 불쑥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실내는 넓고 높고 깨끗했다. 공기도 향긋했다. 테이블이 나란히 놓인 맨 끝에서 아이들이 공을 치고 있었다. 코치일 것 같은 여자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보냈다. 구경해도 될 것 같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본 나는 까무러질 뻔했다. 아이가 열심히 연습하는데 그 상대 쪽 공간이 아예 없다. 그런데도 아이는 시합하는 것처럼 빗뛰며 공을 주고받는 것이다. 공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연습기를 생각했으나 전혀 아니었다. 정면의 선이 반대편에는 상대 선수와 테이블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 같은 게 아니었다. 상대편 선수와 그 동작, 공의 구질은 실제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아이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영상 속의 소녀는 공을 롱 커트로 줄기차게 받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 공의 위력이 대단했다. 공의 비행 궤도나 테이블에서 튕겨질 때의 미끄러짐으로 보아 엄청난 회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테이블의 아이는 재빠르게 스텝을 밟아가며 오는 공을 되받아치고 있었다. 영상의 상대는 슈트로 공을 좌우 구석으로 찔러보내고 있다.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그만 아이의 스텝이 엉키고 말았다. 코치는 직접 나서서 효과적인 스텝을 시연해 보여준다. 빠르지만 부드럽고 정확한 그녀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다. 어쩌면 스포츠의 완벽한 동작이야말로 여느 무용보다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무심결에 손뼉을 쳤다. 코치는 그런 나를 다소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탁구장을 빠져나와 버렸다. 계속해서 둘러보니 알 수 없는 로고들이 보였다. 다행히 눈에 익은 표시 하나가 보였다. 나는 또 들어가 보았다. 그곳은 몇몇 방들로 구획되어 있었는데 그 방들엔 한결같이 오목거울 같은 거대한 화면이 전방에 있었다. 이곳은 골프장인데 조금 전 탁구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영상은 실제 야외의 필드였다. 맨눈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다. 내가 살던 곳에도 스크린 골프장은 흔히 있었다. 그러나 스크린은 공이 닿으면 튕겨나오는 그저 스크린일 뿐이었다. 이곳은 그런 스크린이 아니다. 나는 골프채를 들고 힘껏 공을 쳐보았다. 날아가는 공의 비행 궤도와 착지가 실제와 똑같았다. 퍼팅을 이어가려면 공이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야 했다. 나는 스크린 속의 잔디밭을 걸어가고 있다. 이건 스크린이 아니다. 바람도 느껴진다. 공은 벙커의 모래 구덩이에 살짝 걸려 있다. 나는 공을 치기 위해서 모래를 밟아야 했다. 뒤를 돌아보니 출발한 장소가 아슬아했다. 멀리 7번 홀에서 다른 팀이 공을 치는 모습도 보인다. 나는 분명 화면 속 필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게 허상이라면 여기에 있는 나는 실체인가?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온다. 나는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와 버렸다. 통로의 끝에 이르니 전통 문양이 새겨진 마지막 문이 있었다. 들어가 보니 그곳은 거대한 강당이었다. 수많은 의자가 원을 그리며 층을 이루어 놓였다. 저 아래의 커다란 무대는 달팽이 속처럼 웅숭 깊었다. 이곳이야말로 실제 라이브 무대였다. 강당을 보고 나오자 나는 비로소 현실감을 찾았다. 현실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머리가 어지럽다. 통로를 다시 빠져나올 때 몇 아이들이 식당 문을 열고 나온다. 입술이 촉촉히 젖은 아이들을 보자 나도 배가 무척 고파온다. 나는 무작정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공간이 환하다. 투명한 유리벽으로 햇빛이 여과 없이 들어온다. 유리벽 쪽으로 4인용 식탁이 옹기종기 놓여있다. 모든 공간이 여유롭다. 넉넉하다. 식탁의 사이사이에는 동화 속 캐릭터 조형물들이 귀엽게 놓여 친근하고 신비로운 경계를 만들고 있다. 유리벽 밖에는 여러 빛깔의 페랭이꽃 등이 수북이 피었는데
마치 꽃향기가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다. 출입 후 바로 옆쪽 테이블에 다소 흐트러진 음식물과 그릇들이 보인다. 뷔페식이다.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났는지 식사를 하는 사람도 관리하는 종업원도 없다. 냅다 접시를 들고 음식이 담긴 테이블로 갔다. 음식들은 너무 깊숙이 들어있어 꺼내기가 불편했다. 밥과 함께 반찬들이 한보로 섞여 있었다. 김치는 그런대로 먹음직스러웠지만 생선과 육고기가 부스러진 것들은 퍼내기가 망설여졌다. 간단히 몇 가지만 골라 식탁에 앉았다. 창밖을 보고 있으니 마치 야외에 나온 듯 상쾌했다. 막 한술을 뜨려 할 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터졌다. 늘 이런 식이죠? 뒤를 돌아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었다. 나는 도둑질을 하다 들킨 고양이처럼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기서 세 번째 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루한 서막이 끝났습니다. 다음 편은 좀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